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9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는 프레젠테이션과 이중 부호와 원리입니다. 또한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본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유능한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감각정보의 부호와 인코딩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프레젠테이션 8번째 시간에서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각정보의 부호와 즉 인코딩이란 시각, 청각 등 오각으로 입력된 감각정보를 주의집중으로 받아들여 정기적 신호로 변환한 후 기억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과정으로 감각정보를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조직화하여 처리하고 기존의 지식, 즉 신경회로망에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호화는 정보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단어를 먼저 보지요. 그리고 발음을 하고 이어서 단어 쓰기를 합니다. 이 방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어 보기는 시각적 자극입니다. 둘째, 단어 발음하기는 음성적 자극에 해당이 됩니다. 이어서 단어 쓰기는 촉각적 자극이죠. 그래서 반복을 통한 신경회로망 굳히기인 것입니다. 이 방법은 3중 부호화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엄마와 말을 처음 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먼저 아이에게 동기유발 및 흥미유발 시킨 다음에 첫째, 엄마의 설명하는 말을 듣고 둘째, 그림을 집중하여 보고 셋째, 따라서 말하기를 합니다. 이 방법의 분석을 해보자면 첫째, 엄마의 설명 듣기는 청각적 자극입니다. 둘째, 집중하여 그림 보기는 시각적 자극에 해당이 됩니다. 이어서 따라서 말하기는 음성적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복을 통한 신경회로망 굳히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역시 3중 부호화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엄마와 그림책을 가지고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동기유발 및 흥미유발을 시킨 다음에 엄마의 설명을 집중하여 듣게 하고 둘째, 집중하여 보게 하고 셋째, 따라서 말하기를 하고 이어서 쓰기를 합니다. 이 방법을 분석하면 첫째, 엄마의 설명을 집중하여 듣기는 청각적 자극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집중하여 보기는 시각적 자극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말하기는 음성적 자극이죠. 네 번째, 쓰기는 촉각적 자극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통한 신경회로망 굳히기는 결국 4중 부호화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2중 부호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2중 부호화, 즉 듀얼 인코딩 원리란 발표자가 첫째, 스크린에 텍스트 또는 다이어그램 또는 차트 등을 비춘 상태에서 시각적 자극이죠. 두 번째, 딱 그 내용을 설명하는 말과 일치되는 청각적 자극을 합니다. 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보디 랭귀지를 하죠. 즉 시각적 자극입니다. 이 두 종류의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여 시청중에게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고 또 각인시키는 원리인 것입니다.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다루는 이중부호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1971년에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알란 파이비오 교수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사람 기억에는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을 다루는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시각적 자극은 후두엽에 또 청각적 자극은 측두엽에 각각 분리되어 저장되지만 서로 연결 통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 통합된 기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상, 즉 인출이 훨씬 더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내용으로 적용한다면 프레젠테이션에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중 어느 한 가지만 제시하는 것보다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시청중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이중부호화 처리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랑이 그림이 시각 정보로 입력이 되고 음성 정보로 호랑이라는 말이 입력이 됩니다. 이 감각 정보가 각각 동시에 눈과 귀를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작업기억에서 각각 시각적 처리와 음성적 처리를 한 후에 여기에서 연결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것이 장기기억, 즉 롱텀 메모리로 연결이 되면 호랑이의 이미지와 호랑이 단어라는 말이 지식이 되어서 장기기억으로 저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람의 뇌에서 중요한 회상과 인출, 즉 리트리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랑이의 영상과 단어의 회상 또는 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랑이의 영상과 단어 호랑이가 동시에 부호화되어서 장기기억에 저장이 되면 나중에 단어 호랑이를 회상할 때 영상도 함께 떠올릴 수 있고, 역으로 단어 호랑이라는 말을 듣거나 보면 호랑이의 영상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개념에 대한 좌뇌의 어문부호와 우뇌의 영상부호는 뇌량, 즉 뇌 다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호랑이 어휘가 호랑이 시각 이미지의 회상을 유발하고, 또 호랑이 시각 이미지는 호랑이 어휘의 회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중부호화 적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적용 핵심 내용입니다. 발표자는 스텝 바이 스텝 방식으로 또박또박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바디 랭귀지를 적절하게 구사하고 또 말하기 원칙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아이 컨택으로 시청중의 시선을 응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시청중의 주의 집중을 확보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메시지를 쉽게 이해시키고 각인시키면 공감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중부호화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중의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청 중의 인지 부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 중의 뇌에서 부호와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저장과 회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부호화는 이 같은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강화에 적극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10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감각 정보의 부호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